퇴직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오늘은 퇴직 후 제가 저지른 3가지 솔직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좋은 게 좋다. 듣기엔 편하고 타협의 미덕 같아 보이죠. 겉으로는 평화롭고 다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문제를 정면으로 보지 않는 거더라고요. 갈등을 피하다 보면 결국 똑같은 문제가 더 크게 돌아옵니다. 계속 좋은 게 좋다만 외치면 누가 뭘 결정했고 누가 책임질지도 모호해지고 결국 내가 정말 원하는 방향을 놓치게 되더라고요. 조직에서는 이런 태도가 큰 리스크는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조직에선 좀 전에 말한 타협의 미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 피해는 같은 부서원이나 팀원 등이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직 밖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족발집을 접었던 이유도 결국 사람 관계에서 단호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또 세이노 작가가 알려준 가르침으로 돈 거래할 때 날파리 종류를 알게 되었지만 인간관계 앞에서는 냉정하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퇴직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과거의 틀에 얽매여 앞으로 나가질 못한 것도 그런 것이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밖은 그런 결정의 연속이고 단호하지 못한 그 일의 잔상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신을 괴롭힐 확률이 많습니다. 결국 저의 단호하지 못함으로 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기시미 이치로의 미움받을 용기에서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에만 집착하는 삶이야말로 나 이외에는 관심이 없는 자기 중심적인 생활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뭘 그렇게 딱딱하게 구냐? 사람이 정이 있어야지. 이런 등등의 말에 휘둘려서 사실은 남을 위하는 척 하면서 내 불안, 내 인정 욕구를 채우려 했던 거죠. 단호할 때 단호하지 못하고 냉정할 때 냉정하지 못하면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걸 이번에 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단호하고 냉정했더라면 지금은 후회해도 소용없겠죠. 조직을 나와 비싼 수업료를 치렀다고 생각하려고요. 조급함은 언제나 가장 위험한 동반자였습니다. 금전적인 여유가 없을 땐 조급할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돈이 부족하면 조급해지고 조급해지면 시야가 좁아지고 시야가 좁아지면 사고가 생기고 사고가 생기면 돈은 더 나가고 이런 악순환의 길로 들어서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귀까지 얇아져 있습니다. 쉽게 벌 수 있는 건 그만큼 위험도 크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퇴직하게 된 이유야 가정사 등 돈 문제가 크다고 1편에서 얘기했지만 퇴직할 때 그 얘기를 할 순 없었고 걱정할 거 없다. 김밥집부터 시작 가맹사업으로 확장해서 결국 월 2천만 원 이상 벌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 거라고 큰 소리치고 나왔죠. 2023년 5월 퇴직하자마자 시작한 김밥집 4개월 만에 접고 2천만 원을 날렸지만 조직 밖에서의 괜찮은 첫 경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퇴직한 날 바로 시작한 건 뭐가 그리 급했을까요? 시장 조사라도 한번 해봤나요? 퇴직할 때 큰 소리도 쳤고 뭔가 빨리 보여주고 싶었죠. 김밥집이 저한텐 좋은 경험이었지만 전에 있던 직장 직원들은 거 봐라 나갈 때 알아봤다 고마 월급쟁이 생활하면 되지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3개월 후 그해 12월 칼국수 가게 오픈했고 칼국수 가게 하는 중에 조급함의 결정판인 족발집을 2024년 5월에 열게 되었습니다. 둘 중 하나는 무조건 가맹사업으로 확장한다는 생각. 장사 고수들은 말하곤 했죠. 사장이 직접 가게를 챙기고 시스템을 만든 뒤 안정되면 다음 설계를 하라고. 하지만 저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뭘 그렇게 보여주려 했기에 그리 급했는지. 모건 하우절의 불변의 법칙에서 좋은 아이디어라도 무리한 속도를 내면 나쁜 아이디어가 된다. 그리고 모든 일에는 적절한 규모와 속도가 있다. 그 선을 넘으면 문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조급함은 실패 확률을 높이고 시간의 압박은 선택의 폭을 좁히고 결국 더 큰 리스크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시간을 밀도 있게 사용하지 못한 거 조급함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뭔가 쫓기니까 시간이 아까운 거죠. 결국 다시 아까운 시간을 쓰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생기더라고요.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결국 볼 때마다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시간을 밀도 있게 써서 내재화된 그런 지식과 경험은 새로운 현상이나 지식을 접할 때 복리로 돌아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김익한 작가의 거인의 노트에서 말한 것처럼 목표한 것을 조금 천천히 실행하더라도 기억에 온전히 남도록 시간을 좀 더 밀도 있게 쓰는 게 낫다는 뜻이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시간을 밀도 있게 쓰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닌 게 되더라고요. 그때그때만 편하게 지나갈 뿐이죠. 나중엔 더 큰 허무와 조급함으로 돌아오니까요. 조급히 끝내서 성과만 있는 하루보다는 하루를 천천히 가더라도 진짜 나에게 남을 만한 경험으로 만드는 게 결국 오래갈 연료가 되더라고요. 저는 정말 바보입니다. 책을 통해 간접 경험으로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를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직접 부딪혀 봐야만 내 몸으로 느끼게 되더라고요. 간접 경험만으로는 결국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계속해서 몸으로만 배우기에는 너무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책에서 말한 그런 거인의 지혜를 기계적으로라도 믿고 그대로 행동해 보려고 합니다. 간접 경험의 고마움을 직접 경험으로 뼈저리게 느꼈기에 이제는 내 삶에 더 진지하게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